안녕하세요. 클릭성남의 진행을 맡은 라울림 김희경입니다. 기록적인 더위의 날씨를 겪은 9월의 추석 연휴를 주초, 주중에 걸쳐서 지내고 이제 주말에 맞이하는 클릭성남입니다. 오늘도 실시간 스트리밍 준비를 해서 지금 소리 스튜디오에 앉아 있는데요. 왜 제가 기계랑 안 맞는 걸까요? 다른 방송들은 실시간 스트리밍이 잘 되는데 저는 이렇게 매번 에러가 나는 걸까요? 몇 번을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또 실시간 스트리밍 출력이 되지 않아서 저는 지금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석 달째 연속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뭔가 문제가 있나 봐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올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클릭성남은 매월 세 번째 금요일 오전 11시에 항상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찾아오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제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게 항상 안타까울 뿐이죠. 성남시의 다양한 정책들 그리고 동네 이름에 얽힌 유래를 살펴보는 코너 우리 동네 이름은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되어 있는 시정 소식들 좀 전해드리고요. 이어지는 코너로 우리 동네 이름은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청취와 댓글 부탁을 못 드리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라울림의 큰 힘과 응원이 되니까요.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9월 20일 클릭성남 시정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시간을 준비하고 나왔다가 이렇게 녹음을 하고 돌아가게 되면 시작 전부터 좀 맥이 빠지는 건 정말 저도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생기발랄한 목소리로 소식을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처지더라도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성남시가 과학고 유치 시민 설명회를 성황리에 끝냈다는 소식인데요. 지난 12일 오후 2시 시청 1층의 온누리홀에서 과학고 성남 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의원, 시민,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는 시 공식 유튜브 채널 성남TV의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되었었고요. 성남시가 과학고의 최적지임을 공감하는 분위기 속에서 참석자들은 과학고 성남 유치 플래카드를 들고 행사 전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었는데요. 우선 성남시 측에서 그간 과학고 신설이나 기존 학교 전환에 대한 시민 제안 및 유휴 부지 검토 내용을 설명했고요. 아울러 10여 곳의 부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성남교육지원청 측은 일반고 전환 수요 조사 결과와 분당 중앙고 동의율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성남교육지원청이 7월 15일에서 26일까지 진행한 성남 지역 27개 교회 일반고의 과학고 전환 희망학교 수요 조사 결과 분당 중앙고가 유일하게 과학고 전환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2009년부터 과학 중점 학교로 운영이 되온 분당 중앙고를 과학고로 전환하게 되면 신설 방식과 달리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기숙사, 연구동 등의 부지 면적 확보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시는 내다봤고요. 또한 부지 매입비 등의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시는 이날 설명회에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11월 초에 경기도 교육청에 과학고 추가 지정 공모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신상진 성남시장은 경기도에 과학고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우수한 우리 시의 학생들이 멀리 있는 과학고를 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성남시의 과학고 유치에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성남시에서 지난 8월 18일부터 드론 배송이 시작돼서 탄천에 치킨과 빙수 등이 배달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성남시는 지난 8월 17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탄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드론 배송 서비스가 가능한 곳은 국내 사거리 앞 탄천 농구장, 금곡공원 임시 물놀이장, 구미동 물놀이장, 구미동 애견 놀이터 옆 탄천 내
4곳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주문할 수 있는 품목은 치킨 등의 식사류와 커피, 베이커리류, 빙수 등의 각종 간식, 그리고 애견 간식과 제세동기를 포함한 응급처치 세트 등이며 배송료는 건당 3,000원입니다. 성남시는 작년 여름 전국에서 최초로 도심 내 드론 배송 유료 상용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는데요. 탄천은 차량이나 오토바이로 배송을 할 경우에 산책하는 시민에게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이지만 드론은 하천 위의 안전한 길을 따라 비행해서 신속하고 안전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9월 1일부터는 시민 편의를 위해서 기존 배달점 4곳이었던 것을 탄천과 중앙공원 9곳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탄천에서는 분당 중학교 앞 탄천 운동시설 옆, 더샵 분당 팍리버 앞 쉼터 옆, 구미동 탄천 맨발 황토길 앞 등 3곳이, 그리고 중앙공원에서는 피크닉장, 물놀이 소리쉼터 등 2곳이 추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드론 배송 서비스는 오는 10월 말까지 제공이 되고요. 배달 수요와 정비 시간 등을 고려해서 탄천 내 드론 배송은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5일간, 중앙공원 내 드론 배송은 토요일과 일요일 2일간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는 더 확대된 한국형 도심 드론 배송 상용화 서비스를 제공해서 4차 산업 특별시로서 성남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자가 K드론 배송 앱에 접속해서 주문한 물품이 드론 배달 거점에 도착하면 드론에 적재한 후 미리 설정된 안전한 비행 경로로 해당 배달점에 도착하고요. 배달점 2-3m 상공에서 안전하게 투하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전달하게 되는데 배송 소요 시간은 5분 이내라고 하네요. 배송에 사용되는 드론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실시간 드론 식별 관리 시스템에 등록 및 관리가 되고 배송 드론의 비행 상황 또한 성남시 드론 통합 관제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게 된다고 합니다. 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드론 식별 장치 장착과 기준에 적합한 드론 배달 거점 및 배달점 설치, 안전한 배송 경로 구축 등 드론 배송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성남시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선정된 이후에 성남산업진흥원, 세종사이버대학교, 스마티와 함께 드론 배송 분야에 대한 실증 사업을 오는 11월 말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는 국비 5억 원을 지원받아 올해부터 배달점과 배송 횟수를 2배로 늘려서 사업성을 높이고 국내 의료품 드론 배송, 응급 상황 시 신속한 제세동기 배송 등 드론 배송의 다각화를 통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미래지향적인 드론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 참여형 점포 서바이벌 힙스토어 오디션을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성남시가 성남시 상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민이 직접 개성 넘치는 점포를 뽑는 경쟁 서바이벌 힙스토어 오디션을 개최합니다. 시는 성남시 상권 활성화 재단과 함께 오는 10월 4일까지 힙스토어 오디션에 참가할 점포를 모집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는데요. 힙스토어는 슬리퍼를 신고 이용 가능할 정도로 가까운 우리 동네의 특색 있는 점포를 뜻합니다. 시는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는 MZ세대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점포 경쟁 오디션을 기획했는데요. 성남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점포용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힙스토어 오디션에 참여 가능하고요. 점포 사진과 소개를 기한 내에 힙스토어 사이트를 통해 업로드하고 관련 서류를 재단에 제출하면 오디션에 등록이 됩니다. 일반 시민의 제보를 통해서도 오디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힙스토어 오디션에 참가하는 점포에 대한 시민 투표는 오는 10월 14일부터 27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투표는 1일 1회, 총 5개 점포에 14일, 2주간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 개근 투표자, 그리고 열성 투표자 및 투표 인증자에게는 배달 상품권, 커피 세트 상품권 등의 상품을 증정한다고 하네요. 시는 온라인 시민투표 70%와 전문가 평가 30%를 통해서 최종 5개 점포를 11월에 선정하고요. 선정된 5개 점포에는 힙스토어 인증마크와 총 1,000만 원 상당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활용한 간판, 패키지, 메뉴판, 배너, 스티커, 굿즈 등의 제작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시는 10월 4일까지 성남 시민과 점포주를 대상으로 나만의 힙스토어를 공유할 수 있는 힙포터즈 이벤트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성남시 곳곳에 숨어 있는 힙스토어를 성남시 상권 활성화 재단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나 댓글로 제보하면 추첨을 통해 모란 100년 특화거리의 참기름 들기름 세트, 커피 상품권 등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점포주도 점포 인스타그램에 매장을 홍보하는 사진과 해시태그를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증정한다고 해요. 성남시 관계자는 힙스토어 오디션을 통해서 특별한 경영 철학으로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하고 성남 시민 여러분이 각자 자신만의 힙스토어를 공유하면서 성남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힙스토어 오디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상권 활성화 재단 홈페이지의 공고문과 힙스토어 오디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남 시정 소식이었고요. 이어지는 코너 우리 동네 이름은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동네 이름은 네, 우리 동네 이름은 함께 해주실 표영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표영신입니다. 네, 9월에 함께하는 우리 동네 이름은 어느 동네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8월에 낙생하고 판교에 대한 이름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9월 그리고 이제 남은 2달 동안에는 판교 지역을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판교 입성을 하나요? 네. 그 중에서 이제 9월에는 삼평동 그리고 백현동 그리고 판교동. 사실 판교는 이제 지난달에 했으니까 네네. 백현동하고 삼평동 위주로 하겠습니다. 네, 판교 지역을 나눌 때 기준으로 삼는 게 경부고속도로가 되는 건가요? 네. 사실 동판교, 서판교라는 말은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네네. 사실 그 기준은 잘 몰랐었거든요. 음. 근데 이번에 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네네. 네, 경부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하고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그 지역이 동판교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판교. 네, 그리고 음. 신분당선 이제 판교역을 기준으로 하면요. 네. 북쪽이 삼평동, 그리고 남쪽이 백현동, 그리고 서쪽이 판교동 이렇게 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평동. 네. 삼평동은 왠지 우리가 판교하면 아무래도 테크노밸리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 그렇죠. 삼평동은 조금 네, 네. 진짜 동네 이름이 판교하고 삼평하고는 뭔가 몇백 평 더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들면서 안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오늘 이야기 듣고 어떤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럴게요. 네. 삼평동의 유래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삼평동의 삼자는요. 네. 삼거리 할 때 그 석삼, 네네. 네, 그걸 뜻하는 한자고요. 그리고 평자는 보뜰 아니면 보평의 평자를 취해서 이제 지은 이름입니다. 이곳에 삼거리도 있었고 보평은 이제 또 말씀드릴 텐데요. 네. 이 삼거리를 중심으로 뭐 독점, 믿음골, 뭐 보뜰, 성내미 이런 마을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었나 봐요. 오. 그리고 이 삼거리다 보니까 이제 서울로 가는 길, 또 수원으로 가는 길, 광주의 경안 쪽 있잖아요. 경안으로 가는 길, 여기 교차점이어가지고 교통이 발달했다고 해요.
진짜 말 그대로 삼거리여서 석삼자가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음. 교통이 발달한 곳이니까 당연히 사람도 모이게 마련이겠죠. 그랬겠네요.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소개했던 음. 역과 원이 있었고, 그런 숙박업소들이 있었고. 네, 그리고 주막거리라고 불리던 곳이다라는 음. 그런 기록도 있었습니다. 숙박업소가 모이면 자연히 주막들은 생기게 돼 있고. 그렇죠. 먹을거리가 또 그렇죠. 필요하니까요. 네네. 네. 음. 그리고 보뜰의 유래는 사실 보뜰은 좀 들어보셨죠? 보뜰 마을. 그렇죠. 보뜰 네. 마을이 있죠 지금 삼평동에. 네. 네네. 그거의 유래는요. 네. 이쪽 지역에 이제 운중천하고 금토천이 네네네. 흐르는데 거기에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들판이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천들이 있으니까 네. 수리시설 중에 하나인 보 기억나시나요? 논에다가 물 대는 그 보. 네네. 그거를 많이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화랑보, 제참보 이런 것들이 많이 지어져 있었대요. 그래서 그 보와 들판의 뜻을 따서 이제 보뜰이라고 그래서 했는데, 보뜰. 네, 한자로는 요게 보평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삼평동이 그래서 되었습니다. 삼평. 네. 야, 우리 조상들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동네 이름을 지으셨다. 네. 삼거리에다가 그런 보들이 많아서 들판까지. 야, 삼평동 유래가 제대로 됐네요. 그렇죠. 삼평동. 그래서 삼평동이라고 이름을 지으셨다. 네. 네네. 보뜰도 이름을 포기할 수 없었을 것 같고, 삼거리도 특징적인 그렇죠. 것이라서 다 포기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너무 집약적으로 딱 의미를 함축적으로 잘 지으신 게 됐네요, 결과적으로. 네네. 그래서 이거를 알고 나니까 이제야 조금은 그쵸. 테크노밸리 납득이 됐다. 네, 삼평동 예전에는 이제 결국 여기 테크노밸리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고, 그렇네요. 예전에는 농업의 중심지였다면 네네네. 지금은 이제 IT 산업의 중심지로서 네, 그렇죠. 경제를 경제 중심.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는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납득이 됐어요. 네. 되셨나요? 네. 이래서 어떤 유래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미심쩍다, 이해가 안 되는데 했다가 이렇게 뭔가 유래를 알고 나니까 그랬네 하고 이렇게 무릎을 탁 치게 되는 네. 요런 부분, 이렇게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게 우리 이 동네 이름은의 묘미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이번에 백현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백현동은 잣나무 백자를 쓰고요. 네. 고개 현자를 씁니다. 잣나무 백자일 줄은 몰랐어요. 저도요. 저도. 그러면 뭐야? 네. 잣나무가 있는 고개. 네. 네. 마을의 고개에 큰 잣나무가 있어서 네. 잣고개, 뭐 잿너머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한자로 표기한 이름이 백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재밌는 거는 옛 지명으로는 네. 뭐 운말, 아랫말, 양지말, 수풍안, 능안골, 한이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요. 네. 여기에도 사실 다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오. 예를 들면 능안골은 중종 왕자 중에 이제 덕양군 이기의 묘소와 사당이 있어서 능안골이라고 불렸고, 마당골은 이제 마을에 큰 당집이 있어서 생긴 이름이고, 뭐 수풍안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나무를 심어서 숲을 조성해서 수풍안 아니면 수풍안골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또 한이들은 아무리 가물어도 물 걱정이 없는 곳이다. 일찍 모내기를 하는 들판이다. 그래서 한이들이다. 이런 이름들의 그 유래가 다 있더라고요. 그냥 지어진 거는 없었다. 네,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 신기한 게 분당 신도시 조성 네네. 전에는 이제 현재의 이제 순회동 일부 그리고 네. 정자동 일부가 다 백현동 관할이었대요. 네, 근데 이제 분당 신도시를 조성하자. 그리고 그때 이제 결정하고 나서 그때 한창 조성할 당시에는 그 분당 수서로 길을 따라서 법정동 간에 이제 경계가 조정이 조금씩 돼가지고 네. 그래서 동네 이름이 바뀌고 막 네. 지하철역 이름 바뀌고 그랬던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자동에 백현초등학교 있고, 맞아요. 백현중학교 있고, 맞아요. 또 백현 어린이 공원이 있거든요. 그치. 그러면서 정자동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조금 이상하다 했었는데 그 네. 전에가 백현동이었기 때문에 그랬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이해가 됐어. 네. 그래서 실제로 백현동에는요, 신백현초 그리고 신백현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요. 옛날에 정자역 이름이 백궁역이었거든요. 네. 그 백궁도 이제 백현동과 그러네요. 국내동 합쳐서 맞아요. 그랬던 건데.
이해가 됐습니다 또. 네. 이게 소리가 또 났어요. 네. 네. 파보면 파볼수록 네네. 계속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그 백현동 앞에 그 신백현 중학교인가? 그 앞에 공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 공원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느티나무 보호수가 있어요. 맞아요. 되게 큰 나무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또 유래와 그 이제 역사가 거기 표지석에 이렇게 잘 적혀 있는데요. 유명한 나무예요? 네, 그렇더라고요. 오. 왜냐하면 퇴계 이황의 제자였던 그리고 이제 문과의 장원급제에서 강원 관찰사까지 지낸 이제 고암 정윤희 선생님의 이제 묘비도 있었고, 그래서 그 밑자락에 그렇게 그 느티나무를 심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너무 커서 네네. 예전에는 단오날에 그네를 매서 거기서 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되게 신기하게 주민들이 그 나무를 되게 신성시하고 있다는 얘기도 그 표지석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하게 여겨진 데에는 또 사연이 있는데요. 네. 옛날에 이 나무 밑에서 소를 잡아먹고 막 고기를 나눠 먹은 사람들이 모두 배탈이 나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했대요. 네. 보통 배탈은 날 수 있는데 네네. 너무 고생을 한 나머지 그게 이제 좀 신목에 불결한 것을 보이 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무 근처에서는 그 이후로 도축도 안 했다고 합니다. 신성한 나무인데 그런 이제 도축하는 행위들을 해서 이렇게 탈이 났다라고 네. 주민들이 여겼다는 거죠. 네. 그런 내용도 그 표지석에 써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나무를 신성시하면서 그런 행위들을 나무 근처에서는 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나무니까 왠지 불하고는 좀 멀어져야 될 것 같은 자칫 탈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사연이 또 있는 나무.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적혀서 아직 보존이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묘비도 세워져 있고 사실은 그 나무가 보호수였다는 것도 저는 지금 처음 알았어요. 네. 굉장히 큰 나무여서 오래된 나무인가 보다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보호수라는 것까지는 몰랐거든요. 그리고 요 근처에 뭔가 그 논란거리가 되는 게 하나가 더 있었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네, 저도 얼마 전 그 이제 신문 기사 뉴스에서 알게 됐는데, 만약에 그 논란이 없었다면 영원히 모르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저도요. 그것 때문에 알게 된 일인데요. 네. 바로 백현동에 이완용 생가 터였다라는 표지석이 세워졌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가 생가터였는지 몰랐거든요. 저도요. 오히려 이 논란이 있음으로 해서 알게 됐죠. 네. 아마 저희 같은 경우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네. 전혀 생각도 못한 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일부러 이거를 알려주려고 그랬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기도 했었는데, 뭐 사실은 알아야 할 어떻게 보면 역사의 한 조각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렇죠. 이게 다크 히스토리인가 그런 것도 이제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에 사실 부산이었나 거기에는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이 패한 이제 전쟁에서 진 그런 것도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 것도 다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럴 수는 있겠다 생각을 했지만, 처음엔 진짜 굳이 이걸 편마를 세웠다고? 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사실 지금은 문제가 되고 논란이 돼서 다시 철거가 된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알아야 할 필요는 있었다라는 생각도 또 들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번은 논란이 될 필요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는데, 네, 백현동에 이완용의 생가터가 있었다는 거. 네, 이것도 한 번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이렇게 오늘은 삼평동과 백현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 10월 달에는 그러면 어떤 서판교로 이동을 해서 운중동 그리고 하산운동, 서군동 이렇게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재미있는 우리 동네의 지명 유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표영신님 감사합니다. 네, 표영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동네 이름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모처럼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여러분들의 댓글까지 소개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랬는데 오늘도 역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요. 다음 방송은 10월 18일 오전 11시에 준비는 하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또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지 않을까 봐 겁이 나네요. 지금 정말 이런 상태로라면 제가 좀 주눅이 들어서 내년에 클릭 성남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더위가 한풀 꺾여서 물러간다고 하죠. 올 여름 여러분들 정말 너무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이렇게 환절기 때 감기 걸리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다음 달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라울님, 김희경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